안녕하세요, 비비고 바이크입니다. 주말에는 비가 내렸고요. 이제 월요일이 되고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아이와 왔던 그루네바 할 때 다시 훈련을 하러 왔습니다. 이번 중점을 둬서 훈련을 한 종목은 케이던스입니다. 물론 케이던스와 스피드를 같이 올리면 좋은데, 일단 기어비를 낮추는 과정에서 케이던스는 빨리 돌아가지만 속도는 거의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힘을 많이 사용하는 라이더여 가지고 약간 힘 없이 굴리는 거에 체질이 안 맞아요. 그래서 보통 케이던스 80 이상 올렸을 때 약간 더 힘에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헛바퀴 돌리는 듯한 느낌도 있고 약간 튕기는 느낌. 그리고 제가 아직 클릿슈가 없어 가지고 클릿슈를 주문을 해놨는데 신발만 오고 클릿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클릿이 오면은 그걸 끼고 다시 파워를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서 제 대충 파워가 얼마큼 나오고 케이던스가 얼마큼 유지해야지 오르막에서 힘을 좀 덜 들이고 수월하게, 그리고 속도를 많이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오를 수 있는가, 그리고 장시간 라이딩에 어떻게 초점을 둬 가지고 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구간은 뭐 10몇 킬로이기 때문에, 특히 뭐 한국에서 뭐 100km 이상 타시는 분들, 120, 30에서 뭐 길게는 200km 그렇게 타시는 분들하고 비교될 바는 아니지만, 나름 그 베를린에서 경사가 약간 있는 곳으로 제가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지금 원래 왔던 방향에서 약간 멀리 오기 위해서 다른 쪽 시내 방향을 통해서 이 그루네발드 쪽에 들어왔고요. 이 들어온 지점에서부터 끝까지 오늘은 중간에 쉬지 않고 체크도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오른쪽 그 빨간 모터 같이 돌아가는 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케이던스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밑에 파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빨간 줄로 이렇게 길게 쭉 그려져 있는 게 고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르막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이 경사도를 대충 확인을 하는데요. 일반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게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제대로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도에 GPS 좌표를 찍고 이렇게 확인할 경우에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경사 한 4, 5도 정도 되는 경사 같은데 그 구간에서 최고 속도 뽑았다고 나름 호탕하게 장담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그 구간이 알고 보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오르막이었는데 실제 그 경사는 오히려 마이너스 구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경사도가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경사도가 비율로 표시되는데 최대 90도 각도잖아요. 90도 정도 되면은 절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보통 길을 만들 때 30% 이상의 경사도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끔 시내지 도에서 만든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든 도로 내지는 운동을 위해서 만든 도로에서는 약간 더 높은 경사도를 자랑하는 그런 도로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자전거로 오를 수 있는, 만약 최고의 힘을 준다면 한 45도 정도인데, 대략 2m 정도 전진을 할 때 1m씩 높이가 올라지는 각도의 비율을 따지고 봤을 때 그게 보통 45%거든요. 그러니까 한 10m만 앞으로 봤을 때 거의 벽이죠. 5m가 앞에 딱 있으니까 벽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로는 실제 없을 것 같고, 한 30도 정도 최고 각도를 뒀을
경우, 그리고 뭐 가끔 오르막에서 가끔 내리막으로 이렇게 급전환되는 순간, 이 순간은 한 45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길이 아니고 일직선으로 쭉 뻗어나가는 길 중에서 비율을 대충 따지고 보면은 대략 10도 경사라는 거는 10m당 1m씩 높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고도가 대충 뭐 초로 따지면 속도에 비례하겠지만 물론 뭐 빠르게 달릴 경우는 한 3초에 1m씩 올라간다. 그러면 경사도가 한 10%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느리게 가는데 한 10km 정도로 달리는데 경사도가 한 10초 정도에 1도씩 올라갈 경우에는 대충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계산이 안 되네. 네, 지금 이 구간의 최고 높은 데는 제가 원래 100m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100m가 아니라 해발 64, 5m, 66m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간 빼고요, 순수하게 오르막만 쳤을 경우 대략 200m 정도 오르막이 있어요. 근데 이 오르막의 길이는 또 다른 거죠. 왜냐면 경사도가 낮은 경우에는 200m라도 한참 오랫동안 몇 킬로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대충 해봤는데 보통 최대 경사도가 10도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구간은 한 잔잔하게 4도, 5도 뭐 이 정도인데도 힘을 내는 데는 상당히 오랜 장기간 이렇게 달리는 과정에서 힘을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지만 뭐 프로 내지는 정말 잘 타시는 분들 또는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가진 라이더 분들께서는 이런 정도 어필은 정말 껌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같이 초짜는 이 구간도 나름 애먹고 엉덩이를 들떡들떡 하면서 약간 힘을 써야지만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사이클을 배워가고 있는데 여기 독일 현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200W로 계속 30분이고 치고 나가면은 힘에 붙이지 않을까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 때문인지 몰라도 힘을 쓰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고 오히려 뭐 몇 킬로 더 돼도 오르막이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장담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케이던스를 급격하게 올리는 거는 저한테는 무리가 있는데, 케이던스를 70에서 80, 네, 최고 뭐 90 이 정도까지는 땡길 수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막 100회 이상 돌리면은 약간 몸이 더 피곤하게 느껴지고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타협을 했습니다. 이번 구간을 달리면서 케이던스를 70에서 80 사이로 유지를 하면서 계속 달리자. 대신에 뭐 내리막이나 이런 때는 쉴 수도 있고요. 가끔 뭐 추월이나 브레이크아웃 같은 경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더 빨리 페달을 기어를 높이 써가지고 달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해서는 대부분 7, 80 선에서 맞추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시내 주행을 하면서 여기에 오기까지 대충 케이던스를 90을 유지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속도도 많이 잘 안 나는 것 같고 더 피로감이 더 생기고, 그리고 좀 힘을 더 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달려야 되지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7, 80 정도 케이던스로 뭐 몇백 킬로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은 물론 엉덩이가 많이 아프고 손목이 저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겠지만,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제 케이던스와 파워가 뭐 평균 200을 그냥 훌쩍 넘고 있습니다. 물론 내리막에서는 케이던스 내지 파워를 안 쓰기 때문에 평균값은 줄어들겠지만, 오르막에서 계속 오른다 치더라도 뭐 200m는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보통 350에서 200 초반 이 정도까지 가는 것 같고요. 가끔 힘을 절약하는 단계 내지 기어비를 바꿀 때 107, 80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떨어질 이유가 없더라고요.
대신에 제가 막 케이던스를 90 이렇게 올릴 경우에는 헛바퀴 도는 느낌도 있고 자전거가 앞으로 쑥쑥쑥쑥 이렇게 나간다는 느낌이 있는데 중간에 쓴다는 느낌이 있어요. 제 페달의 특징이 페달이 아니라 크랭크 체인의 체인링의 특징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타원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완전한 원형처럼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약간 주고 빠지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 나갔다 섰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케이던스를 빨리 할 경우. 그래서 좀 타는 맛이 반감되고 왠지 속도가 감속되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길을 가면서 이번에는 제가 인사를 싹 해봤어요. 모든 사이클리스트들한테 한 95% 이상의 그러니까 대략 20명 만나면 19명 정도 손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예전에 제가 가면서 눈인사만 하고 머리만 끄덕했더니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명 인사하나 한 바퀴 삥 도는데 그래서 좀 실망도 많이 하고 여기 커뮤니티에서도 야 요즘에 왜 인사 안 하고 다니냐 인사 좀 하자 막 이렇게 서로 좀 파이팅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일부러 손을 들어서 인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 손을 본 사람들은 머리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다시 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물론 라이딩 하면 집중도 하고 앞에 보고 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힘들잖아요. 숨도 차고 하니까 뭐 인사하고 나발이고 이게 안 된다고요. 근데 손을 들어서 할 경우에는 대부분 알아보시고 이렇게 좋은 반응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이게 제 경험인데 추후에 다시 라이딩을 하더라도 저는 한번 손을 계속 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사 반응을 체크해 보려고요. 그리고 제 커뮤니티에다가도 인사를 이제 손 인사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반응도 좋고 기분이 좋잖아요. 인사 받아주고 이 기분 좋은 라이딩에 서로 인사를 해주는 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힘도 나니까. 이렇게 지금 오르막쭉 오르고 내려갈 때 차 한 대가 여기가 지금 이 구간이 차량으로 30km가 최대 속도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 딱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원래 제가 여기를 뽑아낼 때 저번에 59km 달렸거든요. 근데 이 차가 앞에서 딱 막는 바람에 추월하긴 조금 약간 초보라서 겁도 나고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괜히 미안해가지고 뒤따라갔습니다. 근데 좋았던 거는 이 앞차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바람막이가 앞에서 딱 대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충 30km를 따라가면서 차를 빗발았습니다. 약간 이 부분은 제가 감점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여기서 속도를 원래 거의 근 60 내던 구간에서 40에서 30 냈으니까 저도 마이너스잖아요. 그걸 툭 친다고 하면은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은 내리막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힘을 축적하고 다시 케이던스 올려서 다음 오르막에 힘을 올라갈 때 팍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지만 앞에서 바람막이 해준 걸로 나름 뭐 퉁칠 수 있으니까 그냥 만족했습니다. 처음에는 욕도 이렇게 할 뻔하다가 욕은 좀 삼가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손 인사까지도 하고 머리도 끄덕이면서 인사를 2번, 3번 했는데도 보고도 그냥 뭐냐 쟤는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사이클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사이클 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약간 기분이 좀 안 되는 분들 같아요. 인사를 주고받는 그런 미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가 전에 왔을 때 저 코스에서 케이던스를 60대까지 떨어지고 막 59, 막 66, 67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방금 지나온 저 언덕 같은 경우에 힘이 엄청 붙이고 특히 그때 방송한다고 도중에 말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말을 계속해서 숨이 차는데 말을 하니까 더 숨이 차서 나중에 죽겠다를 몇 번 남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라갈 때 원래 그 해발 제일 높은 지역에서 그 당시에는 한번 탑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탑에서 잠깐 서서 이렇게 기념 촬영은 아니고 촬영을 잠깐 하고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쉼 없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물론 체력 훈련도 되고 대충 시간하고 와트 그리고 평속 이것들을 체크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느긋하게 달려줘야지만 나중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잘 뽑았는지 더 잘못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에 제가 한국말을 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버벅거리는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십니까? 그래도 간간히 안 쓰던 표현이나 안 쓰는 단어들 나오면은 또 버벅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점차 개선되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카라고 제가 지금 방금 앞에 가던 차 앞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계속 피 빨고 다녔으니까 서포트카 맞네요. 이 구간이 가장 저점이고요. 이 구간 지나자마자 예전에 제가 여기 오르막에서 와 안되겠다 그래서 갓길로 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뭐 케이던스 계속 유지를 해보자. 여기서 이 구간에서 저번에 케이던 툭 떨어져가지고 기아를 한번 잘못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여기서 힘을 못 받아서 탄력을 못 받아서 올라갈 때 좌절을 한번 했죠. 그래서 갓길로 최고 속도 11km인가 정도로 통과를 했는데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물론 제가 실수해서 기아를 잘못 바꿔서 힘을 못 써서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숨이 차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보통 쭉 이렇게 동네 구간 갈 때는 뭐 오르막 구간이 짧긴 하겠지만 뭐 37km, 뭐 38km, 40km 딱 찍고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간이 길어지면 힘이 점점 툭툭툭 떨어지고 케이던스도 떨어지면서 지친다 하면서 이렇게 속도가 막 10 몇 킬로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케이던스 유지만 계속 체크했어요. 올라가면서 케이던스를 중간중간 보면서 70까지는 떨어지면 안 된다, 70까지는 떨어지면 안 된다 해서 계속 지켜낸 게 지금 속도도 많이 안 떨어지고 뭐 물론 12km, 13km 가는데 그 페이스 속도랑 상관없이 페이스가 안 떨어지는 바람에 무난하게 잘 올라갔던 것 같아요. 뭐 힘도 많이 안 들었어요. 왜냐면 케이던스를 치면은 힘으로만 무작정 오르는 것보다 나름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전으로 이제 가끔 낮은 어필이나 짧은 어필 같은 경우에는 힘으로 팍 치고 올라가던가 하는 연습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막 장 구간에 그런 어필 같은 경우에는 케이던스를 유지하면서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계속 가다가 후반 스파트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훈련을 좀 더 해볼 요령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지구력 훈련을 좀 더 해야겠지만 한 바퀴 삥 돌고 뭐 나중엔 여러 바퀴를 돌겠죠. 지금은 한 바퀴 도는데도 시간이 좀 딸리기도 하지만 많이 벅차긴 해요. 그래서 두 바퀴 돌자 그러면은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두 바퀴 돌자. 다음에 세 바퀴 돌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루고 되는데 일단 여기서 평속 잡아놓고 30km 초반 되니까 평속에 맞게 몇 바퀴를 돌 수 있는지 체크를 하면은 뭐라고 하나요? 한국에서 TFT인가 뭐 하는 그런 훈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훈련처럼 여기를 몇 바퀴 평속으로 도는가에 따라서 몇 시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걸 따져가지고 보면은 좀 무난한 그런 평균치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길이 약해지니까 케이던스가 잘 나오나요? 많이 지금 마트가 떨어지고 있는데 내리막이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내리막이어서 부르는 힘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거의 에어로 자세만 유지하고 내려가도 되는 구간인데 일부러 좀 계속 굴렀던 것 같아요. 그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커브 돌면은 이제 조용한 숲길이 나오는데, 마침 여기 지금 나무가 비가 많이 온 다음에 혹시 위험한 나무들이 있으면 잘라내고 하는 그런 작업을 잠깐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두세 군데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구간은 어쩔 수 없이 잠깐 쉬어야 했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나름 뭐 쉬는 것도 나쁘진 않긴 한데, 일단 평속을 재는 기간 때이기 때문에 조금 좋지만은 않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심 다닐 때 일부러 속도를 많이 안 내고 내는 구간만 딱 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안전도 안전이고, 일단 뭐 훈련이 안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계속 신호 잡히고 중간중간에 쓰고 하니까 그냥 빡세게 어필 나오면 좀 어필 때 당겨주고, 또는 차가 안 다닌다 싶으면 차길로 쭉 밟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뭐 PR 같은 거 많이 찍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달리면서도 PR을 한 12군데를 찍었으니까, 이 구간에서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날 제가 50km 정도를 탔는데, 시내 구간에서도 많이 PR 뭐 나오고 했는데, 원래 제가 천천히 다니기 때문에 PR 뚫는 재미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막 쏘고 다니면은 PR을 뚫기가 힘들겠지만, 저같이 느릿느릿 가면 언젠가는 그냥 PR이 저절로 뚫려 있는 그런 때가 생기겠죠. 그렇다고 제가 시내를 완전 천천히 가지는 않아요. 물론 앞에 뭐 노약자가 있거나 자전거 되게 천천히 타시는 분이 있으면 조용하게 따라가다가 한적한 곳에서 추월도 하고요. 그렇긴 하는데, 웬만하면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리려고 합니다. 물론 자전거 전용 도로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보도블록이어가지고 콩깍콩깍 하기도 하고 느낌이 상당히 안 좋아요. 손목도 많이 좀 불쾌감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천천히 다니기 때문에 나름 잘 이런 방어 운전이나 이런 조심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는 있는 거겠죠. 자, 이날은 날이 좀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 알디 스포츠, 알디표 스포츠 용품을 하는데, 마침 제가 사이클을 한다니까 처음 알디에서도 이번에 사이클 자켓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켓 입고 딱 나가는데, 근데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보온이 되는, 그리고 그 빗방울들이 약간 흘러내리는 그런 종류의 자켓인데, 뭐 통풍도 잘 되고요. 그래서 가을 겨울이나 뭐 추운 봄용으로 아주 적합한 그런 재킷을 아주 저렴하게 잘 샀습니다. 그리고 보통 뭐 저가든 고가든 그 리플렉터가 없어가지고 차량이 이렇게 빛을 쏘면은 반짝반짝 해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리플렉터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까먹었네. 그런 게 이건 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급 의류에서도 그런 게 빠져가지고 저는 기피를 하거든요. 그런 옷들을. 그런데 이 옷은 그런 안전이 약간 보장되어 있는 재킷이더라고요. 근데 아주 저렴했어요. 20유로니까 약 3만원이 안 되는 거죠. 28,000원. 그리고 옷도 굉장히 디자인이 세련되고, 뒤에 그 자전거 사이클링용 그런 뒤에 낭 같은 게 3개가 달려있고, 자크로도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방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을 거 다 있는 재킷인데 아주 좋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보신 분들만 아시겠지만, 제 그립 색깔을 바꿨습니다. 그 비비고 바이크 로고 색깔을 핑크로 바꿨습니다. 근데 나름 튀긴 해서 좋긴 한데, 색깔이 자전거랑 잘 조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실망스럽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로고 쓰는데 그 하나쯤 색깔 맞춰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전거의 톱튜브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름, 로고, 비비고 바이크 영문으로 찍어가지고 같이 붙였습니다. 원래 제가 주문한 거는 한국 그 태극기가 있으면 한국
그러니까 쥐트코리안 태극기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없는가 봐요. 그래서 독일 국기를 줬는데 일단 아쉬운 대로 독일 국기라도 붙였습니다. 제 유튜브 등록은 독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독일 국기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태극기 생기면은 태극기로 바꾸려고요. 그리고 이게 저렴하게 막 스티커를 6개 막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배달 온 게 딸랑 5개 오고 국기는 2개만 보내주고 해가지고 다 못 붙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 전부 다 붙이고 네, 하나 더 오면은 그거를 자켓이나 다른 데다 붙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자켓이나 헬멧에 붙이는 게 좀 표가 나고 이쁘겠죠. 헬멧은 뭐 거의 매일 쓰고 다니니까 헬멧이 좀 표가 잘 나고 이쁘겠는데 색깔을 하얀색으로 뽑아가지고 제 하얀 헬멧하고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지금 입고 있는 재킷이나 다른 스쿠터 뭐 이런 데다 붙이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자 거의 다 이제 한 바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숲길로 이렇게 이어진 길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 제가 못 찾아봤는데 아마 그런 길이 있으면 저는 숲길을 타고 계속 몇 바퀴를 더 돌고 싶어요. 근데 지금 가다 보니까 길이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았던 길이 연결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상으로만 확인했고요. 물론 나중에 제가 조용하게 혼자 와가지고 그 숲길로 길이 있으면은 자전거 타고 그 길 통해 가지고 몇 바퀴를 도는 그런 것을 시전을 하겠습니다. 네, 물론 베를린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은 산이 참 많고 강도 여기저기 이쁘게 잘 해놓고 강가에 자전거 탈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멋지게 깔려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전거 탈 수 있는 공간은 되게 많은데 한국처럼 아주 뭐 여기저기에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렇게 평지가 대부분이고 약길이나 뭐 다운힐이 있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 호강은 못합니다. 대신에 제가 지금 기획은 이래요. 베를린 지역에서 일단 자전거를 많이 타고 그 다음에 베를린 바깥에 있는 브란덴부르크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주지요. 그 주를 일단 다 탐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점프를 하려고 합니다. 기차 내지는 뭐 다른 차를 사용해 가지고 그 도시까지 가서 거기서 자전거로 여행을 하는 컨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뭐 이 근처 그러니까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에서 야영을 하고 뭐 자전거를 타고 즐길 만한 그런 코스들을 찾아다니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텐트 같은 거는 구비는 다 해놨는데 제가 좀 게으른 면도 있고 시간이 요즘에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만 쉬고요. 일요일까지도 가끔 거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안 맞아서 캠핑을 못 가고 있는데 나중에 일요일도 좀 쉬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캠핑 가는 그런 것도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캠핑을 가게 되면 혼자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애들하고 같이 가고 싶고요. 예를 들면 가족 전부 다 같이는 괜찮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이들이 TV에 출연하거나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 SNS 내지 이런데 영상을 애들 얼굴을 안 넣고 있어요, 최대한. 그런데 아들은 뭐 난 유튜브에 나와도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딸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 엄마 닮아가지고. 하지만 가끔 뭐 조그만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허락된다면은 제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미 결혼한 지 16년 차인가 17년 차인가 횟수도 세기가 힘들 정도로 오래된 40 중반의 남자고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엄청 컸어요. 하나는 고등학교고,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중학생. 그래요. 저는 28에 장가를 갔기 때문에 상당히 뭐든지 빠릅니다. 예전에 제가 갈 때만 해도 28에도 보통 장가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뒷얘기는만 하고요. 네, 이 길에 오면서 좋은 거는 뭐냐면 여기가 숲길이잖아요. 그래서 네, 호흡을 할 때 상당히 상쾌해요. 정말 호흡을 하면서 이게 내 폐를 싹 씻겨주는구나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비가 온다면 더 푸릇푸릇한 그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가 참 좋더라고요. 네. 다만 이 옆에 오른쪽으로 지금 저기가 고속도로예요. 예전에는 저기서 레이싱도 했던 그런 구간인데 뭐 차가 많이 지나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음이 간간히 있어서 좀 아주 쾌적한 그런 라이딩 코스는 아닌데요. 아까 제가 왔던 그 굴곡이 있고 경사가 많았던 이 구간은 바로 오른쪽 옆에 제가 왔던 방향의 오른쪽 옆으로 계속 강이 있어요. 하펠강인데 그 강을 보면서 달릴 수 있어요. 저는 뭐 물론 달리면서 볼 수 있는데 이 카메라는 체스트 마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면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못 볼 텐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풍경이 괜찮은 데를 좀 영상에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기는 제 훈련 코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뭐 매번 여기로 오지는 않을 테지만요. 코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어필이 있는 코스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스는 맞바람과 싸우는 코스, 그 템펠 호프 파크가 되는데 거기도 나중에 한번 스피드바이크랑 이 경기용 사이클을 가지고 한번 비교 영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안녕히 계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비고 바이크였습니다.